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일스포스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 다우에서 퇴출되는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세일즈포스라는 회사 뭐 생소한데 네. 이번에 다우에 편입되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래요. 뭐 며칠 된 뉴스긴 합니다만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죠. 한국경제신문에서 잘 정리했죠.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이 표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다우지수 구성 변화. 자, 이 엑스모빌은 1928년에 이제 다우지수 12개 종목에서 30개 종목으로 요즘 그래서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30, 네. 30개 종목이라 하잖아요. 1928년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터줏대감입니다. 한 2013년 그 무렵까지도 시총 1위였죠. 맞아요. 예, 그랬던 엑스모빌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종목들 보면은 흐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왼쪽 여기서 빠지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예를 들면 2013년 같은 경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빠지고 골드만삭스가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빠지고 한참 각광받는 투자은행이 들어오죠. 휴레패커드 참 한때는 엄청난 회사였는데 그렇죠. 이 대신 나이키가 들어오고 알코아도 무슨 뭐 실적 시즌 때마다 제일 먼저 듣는 게 알코아 실적 맞아요. 아닙니까? 알루미늄 제조업체. 네. 근데 빠지면서 비자가 올라오고. 자, AT&T 이 전통의 이 전기 통신 회사 여기가 빠지면서 애플이 들어가고 GE 에디슨 때부터의 그 GE 이게 빠지면서 유통업체가 들어가고 다우 화학 쪽에서도 2019년 같은 경우에 다우 듀퐁 참 고색창연한 이름입니다. 네. 이게 빠지면서 다우 케미칼이 올라가고 자 이번에 이제 들어간 이거예요. 엑스모빌부터 아래쪽부터 보시면 엑스모빌 대신에 세일즈포스라는 IT 업체, 뭐 클라우딩 관련한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되죠. 방산업체, 군수업체 가운데서도 레이시온이 빠지고 허니웰이, 그 다음에 제약 쪽 화이자가 빠지면서 바이오 암젠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인데 이렇죠. 한번 보시면은 자 엑스모빌은 딱 100불 찍고. 이때 100불 찍고 이제 막 밀려 내려옵니다. 한 2013년, 14년 그 무렵에 그때부터 시총 1위를 뺏기는데 지금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 기업이다 보니까 맥시로 했더니만 2005년, 2006년 이 무렵부터 시작해요. 그래 이 기간, 이 엑스모빌 음영 처리한 부분 동안에 이 기업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어제 또 그건 나왔죠.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는 거 플러스 어제는 또 실적 나왔는데 네. 조금 예상보다 좋았어요. 뭐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요즘은 이 정도는 움직입니다. 26% 하루에. 대단하죠. 훅 뜨는 거죠. 이 정도는 움직이는 시절.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아까 퇴출되는 레이시온 반면에 하니웰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딱 왜 얘는 나가고 얘는 올라가는지가 보입니다. 네. 화이자 같은 기간인데 이렇게 해서 빠집니다. 참 놀라운 거는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질 무렵에 이 레벨을 아직도 회복 못하는 게 그러네요. 신기하죠. 돈 그렇게 풀렸다는데 암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서 세상 변화를 반영한다. 인정합니다. 세상 변화를 반영하죠. 에너지 해도 이제 엑스모빌 같은 데가 뭐 행세할 세상은 아니죠. 네. 이제 탄소 연료 점점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러나 저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지수 예쁘게 만들기.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 다우지수를 갖다가 항상 저렇게 해왔는데 세상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지수 예쁘게 만들기. 그 이유는 이거죠. 항상 요번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애플 때문입니다. 자 이제 8월 31일부터 애플이 이제 주식 하나가 4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다우는 어떻게 30개 종목에 주가를 갖다가 단순히 다 더해서 나누게 하는 그런 단순 평균인데. 그렇죠. 시총이 아닌 거죠? 네, 시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 하나만 올라도 워낙에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애플 하나만 올라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훅 줄어듭니다.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다우지수에서 뭔가 지수 왜곡도 생길 수 있겠고 다우지수가 굉장히 좀 부진해 보이는 영향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8월 26일 날 그때 자 어제 506불로 끝났으니까 지금 주식 분할 발표했던 그날 이후로 19거래일 만에 31.5% 올랐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런 부분 때문에 엑슨모빌 대신에 잘 나가고 있는 IT 업체 또 지수 내에서의 IT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좀 커버하기 위한 그러나 결국은 지수를 이쁘게 만들기 위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는 쭉쭉 가는데 야, 내 거는 왜 못 가지 하는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있을 맞아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예, 그런 그래요. 점은 똑같아요. 가는 종목만 또 가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아, 이런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지금 며칠 예.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돌파 네.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더 갈 것이다 아니면은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엊그제는 또 모건 스탠리가 성장주가 이끌어서 올라가는 시장 뭐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뭐 10%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한다. 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예.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 같으면 10%인데 조정 맞아주지 할 거예요. 네. 근데 까짓 거 까짓 거 10% 10% 그 참지. 네. 그러고 나서 좀 기다리면 다시 더 올라갈 텐데. 그게 우리 지금 뭐 투자 심리 아닐까요? 네. 시장에 빠져봐야 이장 못 누리는 사람들 또 들어올 텐데. 그렇죠. 대기 자금 여기저기 철철 넘치는데 설마 오늘 밤에 파월이 배신 때리겠어? 뭐 이런 네. 생각. 그런 거죠. 어쨌거나 쭉쭉 갑니다. 쭉쭉 가서 늘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꺾이고 나서 생각하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나스닥 한번 보시죠. 쭉쭉 가는 모습인데 자,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요. 아마존이 결국 지난 7월 13일 날 고점을 열었습니다. 7월 13일 날 그때 모든 기술주들이 한 방 맞았던 7월 13일 이 레벨을 갖다가 참 힘겨워했는데 어제부로 확실히 열어버렸어요. 월간 보실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태양계 주식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 안드로메다 정도는 가야 볼 수 있는 네. 차트들을 우리가 진짜 당대에 보기 시작하는데 아마존 뭐 이렇게 무겁다 언제든지 뭐 그거 하다 우리도 이번 주에도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뭐지 하면서 한번 훅 빠지는 거. 그렇죠. 그런데 오후에 되니까 또 다 회복하는. 네. 뭐지 했으나 뭐 뭔지는 알 필요 없다. 밀리니까 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고. 자, 넷플릭스. 궁금해가지고 뭐가 저렇게 11.6%나 오를 만한 게 그러니까요. 뭐가 있지 어떤 이유가 싶었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뭐 관련 뉴스를 찾았는데 없어요. 네. 그냥 우리 국내에서는 오히려 조세 회피 혐의로 그냥 국세청 조사받는다는 뭐 그런 뉴스가 국내에 관찰되는데 뭐 새롭게 뭐 드라마나 영화 몇 개 띄운다는 게 조금 뉴스에서 곽광을 받고 하는 정도인데 뭐지 싶습니다. 넷플릭스도 아까 아마존이나 최근 테슬라에 비하면은 조금 그거 합니다만 넷플릭스 월간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이제 엔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거 전통적인 분석 기법 내지는 전망 기법으로는 안 통한다는 것이 월봉에서 이렇게 지난 7월 달에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고 이 정도 과매수 국면이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입니다. 이게 안 통하는 장이에요. 안 통하는 장이에요. 네. 그래봐야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엄청난 짱대 양봉이 8월 달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니콜라 한번 보세요. 수소차 업체. 참 니콜라 테슬라 에디슨과 더불어서 이른바 커런트워 전류 전쟁도 일으켰고 뭐 그거 한 그분의 퍼스트 네임은 니콜라. 수소차로 예. 라스트 네임은 이미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로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거 여기까지 갔던 놈이 한 90불 갔던 게 지금 여기서 힘 딸리는 모습 뭐 향후 어떻게 될 것이를 떠나서 코닥 뭐 몇 번 자꾸 제가 시비를 걸었습니다만 제약사 된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60불까지 갔던 얘가 지금 10분의 1 토막 그리고 힘을 못 쓰는 모습 허츠 이때 또 그 로빈후드 또 포트노이 세력들이 얼마나 또 달라들었습니까?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 네. 확 달라들어가지고 이게 뭐 물린 사람들 많겠네요. 안 움직이잖아요. 네. 예, 이런 상황. 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내지는 확진자 좀 줄어들었어요. 무슨 경제 재개
가능성 없어요. 이럴 때마다 꿈틀댔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이런 것들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아까 드린 말씀 지수 가는 거하고 개별 종목 가는 거는 다른 데다가 특히 나스닥이 기술주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즘 시장의 가장 주된 세력인 개인들이 결국 깨달은 것 같아요. 저게 한 방은 있는데 저런 종목들이 네. 저런 종목들이 한 방은 있는데 물리니까 답이 없네. 이걸 안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요즘 생각은 그건 거죠. 야 누구나 들었을 때 그거 갖고 있니? 네. 그럼 뭐 하는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 모르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거 그 정도면 좋은 주식이네. 예. 좀 많이 올라도 뭐 그거 말고 살 게 뭐 있어? 딴 거 저런 잡주성 만져봤더니만 재미는 있었는데 너무 아찔하더라 하는 이런 성향이 지금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뭘 말하는 빵이니 네. 마가니 뭐 어쩌니 이런 쪽으로 다시 쏠리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냥 돈이 너무 많아요. 네. 돈이 그렇죠. 너무 많은데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했는데 역시 잘 알려진 거, 유명한 거 이쪽으로 갖고 가는 게 편안하다 하는 그런 흐름이 또 감지됩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우리도 그렇고 그렇고, 예. 지금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특히나 신규로 주식시장에 온 개인들이 많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하는 종목도 가봤다가 이 별거 없으니까 이제는 네. 유망하다라는 종목으로 몰리니까 그 종목만 네. 간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도 또 똑같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어제 사상 최고가 경신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이 정말 극심했거든요. 맞아요. 코로나19 충격을 계속해서 시장이 물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는 올라가지만 장중에도 받는 양상이거든요. 네. 이런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까요? 그렇겠죠. 아마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 같고 그냥 이제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그런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털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어떤 순간적인 수급상의 뭐 불균형을 인한 급락 이런 부분이 한 번씩 간헐적인 급락을 갖다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지금 보니 다우 지수의 종목 변경 같은 거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뭡니까 혈장 치료제 이런 것도 막 통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통하니까 야 그거 안전해? 야 백신 그거 뭐 옥스포드에서 한다는 그거 지금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막 써도 돼? 이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은. 11월 3일까지는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 11월 3일 가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때 가서 생각하지. 지금은 이거 뭐야? 왠지 뭐 8분 응선 9분 응선 같다고 하지만 좀 더 또 낙관적인 사람, 좀 더 이 달라진 시장 환경, 금리나 유동성을 보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뭐 무슨 8분 9분 응선이야? 이제 절반도 안 왔는데. 더 갈 거다. 이런 어떤 시각들이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여기에 아직도 주저주저하는 세력들은 그겁니다. 그래 금리 얘기하고 돈 풀린 거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지금 정치적으로 이 판을 갖다가 주도해 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실물 경제 회복에 앞선 하다못해 자산시장 특히 주가라도 가져야 되는 이런 흐름을 원하고 있고 그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 밑에 딸린 중앙은행들을 비롯해서 여기도 협조하고 한다면은 그래서 장이 이렇게 가는 거는 납득은 된다는 말입니다. 납득 얘기하다 보니 옛날 그 건축학 개론에 납득이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네. 네. 납득은 되나? 네. 이 랠리가 용납은 안 된다는 분들은 아직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못 들어가는 반면에 뭐 납득이 안 되더라도 가는 흐름에 몸을 태우는 것이 투자 세계에서는 그게 답이다 하는 생각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계속 이제 들어와서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앞서서 미국 증시 출발은 지지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네. 미국 증시 초반에는 그래서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한가 싶었는데 결국엔 또 강하게 시장을 강하게 갔죠. 끌고 올라갔어요. 잭슨홀 미팅이 또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개막연설, 파월 연준에 대한 개막연설이 눈길을 끌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들이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 제목을 보나 이번에 그 전반적인 잭슨홀 미팅 뭐 비대면이긴 합니다만 네. 화상으로 다 연결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목 자체는
시사하는 바는 그겁니다. 야, 우리 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특히나 또 팬데믹 상황까지 겪으면서 어마무시하게 완화적 스탠스를 내비칠 뿐만 아니라 스탠스뿐만 아니라 실제 돈 푼 것도 겁나게 풀었는데 이거 한번 좀 재검토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좀 큰 틀을 잡아보자 하는 상황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시장은 됐고요. 그건 됐고요. 네. 저기 뭐야? 자꾸 이제 애널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바람을 잡은 게 파월 의장이 좀 더 확실하게 지금 뭐 점도표상으로는 후내년 말 네. 2022년까지 뭐 이렇게 점도표 중간값이 현재 같은 제로금리에 머물고 있지만 이 점도표라는 게 늘 보면 그때그때 시장 흐름에 끌려왔잖아. 이러다가 재정적자 예를 들어서 부양책도 이제 합의가 돼서 지금 분위기는 9월 말까지 안 될 분위기랍니다. 외신상. 네. 하원에서 민주당이 자꾸 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민주당이 틀고 있고 이제 한 10월쯤 가서 내년 예산안까지 해서 아마 선거 앞두고 그렇게 공화당한테 호락호락 해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본다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뭐예요? 장이 힘이 없는 장 같으면 그 뉴스도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지금 그 뉴스가 어떻게 호재로 변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 안 오르겠네. 최근 한 0.5 아래로 흘러내리고 하던 미국채 수익률이 0.7까지도 오는 이 네. 상황 되니까 다들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금리가 뛰지? 인플레야. 이 금리가 뛴다는 자체는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인플레 기대 심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실질 금리 올라가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주가 아래쪽에 분모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은 주가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약간 쫄다가 그러면은 뭐 금리 더 올라갈 리도 없네 해서 또 주식 가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약간 긴가민가한 점도표 말고 네. 좀 더 얘기해라. 지금까지 비대칭적 2% 목표치 2%를 하고 싶은데 어느 세월에 2% 그게 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올라면 또 순식간에 옵니다. 이 돈이 말을 하는 순간에 돈이 돌고 돌는 그래서 비대칭적이란 얘기나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평균적인 에브리지로 해서 2%는 유지하겠다. 작년에 1.5였니? 그러면 이번에 2.5까지 가도 괜찮아.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금리 올릴 일 없다. 이걸 갖다가 좀 확고하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가 지금 잭슨홀 연설의 관전 포인트예요. 네. 관전 포인트라서 아마 파월이 뭐 주저주저거리면서 그다지 시장을 실망시키지는 않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올인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시장이 실망할 만한 그런 어떤 표정이나 발언했다가는 또 불려가서 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유럽도 좀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 반영하면서 오르기도 지표도 했었는데 좋았고 최근에. 네. 그렇죠. 네. 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오늘 밤에 또 이야기를 네. 하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인데 네, 사실 네. 1190원 선 계속해서 하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슈가 대내적으로는 또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윗방향을 좀 터치를 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 네. 예. 이 그림만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 달러 환율하고 우리 달러 환율 한번 겹쳐봤습니다. 색깔별로 네. 색깔별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 달러는 거의 대깔꼬만이죠. 그러네요. 이게 한 57%가 되니까 예. 달러 인덱스 내에서 유로화 비중이 57% 넘으니까 유로가 강해지면 달러가 약해지는 겁니다. 인덱스는. 네, 그런 반대로. 흐름이 됐는데 자, 이 부분 보시죠. 그러니 최근에 유로 강세 내지는 달러 약세 흐름에 비해서 우리 달러 환율이 좀 덜 떨어졌죠. 네, 워낙 강세가 그러니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를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는 우리 국내 환율이라고 한다면 좀 더 떨어져 있어도 된다 하는 얘기인데 네.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이 상황 한번 유로 롱 배팅, 달러 숏 배팅이 그동안 강하게 이루어졌다가 조금 버거운 모습인데 이게 성공 더 갈지 말지는 그냥 레벨로 판단하시죠. 달러 인덱스 기준 92 깨지면은 우리 환율 더 밀립니다. 유로 달러를 볼 것 같으면 유로 달러는 1.2 올랐으면은
1유로당 1.2달러 올라서면은 이거 진짜 달러 약세 또 한번 대차게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시장 포지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이고 왜 덜 밀릴까?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지난 7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 보고서입니다. 한 달 사이에 28억 7천만 달러가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달러입니다. 즉 27억 6천만 달러의 거주자 외화예금이 늘었는데 수출 업체들이 수출 대금을 받고도 잘 내고로 해서 원화로 잘 바꾸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도 크대요. 해외 투자하려고. 해외 투자하려고 달러 사서 이렇게 네. 쟁여주는 저것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달러 보유 심리 여전히 강합니다. 야, 주식 이렇게 좋은데 주식하지 웬 달러야? 이분들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납득은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분들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달러원 차트로 보면은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서 참 안 밀리던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조금 반등은 나왔으나 역시 무겁습니다. 이 5일선하고 21선이 뭉친 상태에서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위로 간다 해도 첩첩산중이에요. 1200원 여기 벌써 선이 2개나 기다립니다. 1200 올랐어도 1210 그런 상황이라서 현 레벨에서 적어도 뭐 20원, 20, 30원 위로까지 튀려면은 뭔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렇고, 오히려 이제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 더 밀리는 쪽으로, 그러나 그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위로 너무 튀기를 갖다 기대하기는, 당국 차원의 당국이 움직여서 위로 더 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어제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제는 환율 관세란 얘기까지. 이 베트남이 동화 환율 가지고 네. 베트남 통화 당국이 달러 매수 개입을 해가면서까지 이걸 뭡니까? 베트남 동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게 수출하면서 좀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줬다. 네. 그만큼 관세로 그냥 뺏겠다. 이게 또 미국의 방침이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재무부하고 움직여가지고 그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베트남에다가 너가 환율 갖고 장난쳐서 관세 때려야겠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감히 지금 특히 환율 조작국은 아니지만 관찰 대상국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지금 관찰 대상국인데, 이 나라들이 자기들의 통화 가치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꿈찔거리는 거는 또 못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당국 때문에 위로 올라갈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국 때문에 위로 올라갈 일은 없고, 시장 상황이 밑으로 환율이 우리가 꺼져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꺼지는 것을 당국으로서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작은 뉴스의 변화입니다. 거의 미국은 깡패예요. 자기들이 하고 요즘에. 싶으면 다 하는 겁니다. 네. 환율 덕 좀 보겠다는데 자기들이 필요하면 플라자비 같은 것도 하는 사람들이 네. 멱살 잡아서 그렇게 막 너가 강하게 하고 우리는 약세로 가야겠어 하는 그게 미국이었는데, 그것 좀 해서 수출 좀 해서 좀 먹고 살아보겠다는 그 코 올리는 나라들, 그것까지 이제 관세로 좀 벌어가는 거 다 뺏어 토해내라고 나오는 미국입니다. 뭐 그러니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이런 세상 또 4년 더 보내야 돼야 하는 거 하고, 그래도 그 양반이 최선 아니야 하는 그러게요. 또 감론을박이 또 측면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세상 맨날 이렇게 어수선하게 가봅니다. 네. 그래도 또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